예, 공보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추가 성폭행 폭로가 나온 가운데 안 전 지사는 오늘 예정돼 있던 기자회견을 취소했습니다. 갑작스레 기자회견을 취소한 배경 그리고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죠. 향후 검찰 조사는 어떻게 진행될지 알아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양진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 공보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지사 일단 지금 연락이 지금 안 돼 있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간단히 입장을 밝힌 바가 있었는데 오늘 3시에 입장 발표를 하기로 해서 이제 뭐라고 할지 상당히 이제 궁금했었는데 갑자기 그는 취소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3시로 사실 기자회견이 예정이 돼 있었고 국민들 앞에서 그래도 일정 부분 이제 사과 의미를 좀 표명할 걸로 예상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돌발 변수가 나온 게 이제 추가 폭로자가 나왔거든요. 그 전에 이제 비서인 김지은 씨 외에 다른 사람이 추가 피해를 당했다라고 얘기를 나오면서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뭐 성추행과 폭행을 당했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안희정 전 지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해명까지도 사실 추가로 기자회견장에서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룬 거 아니냐라는 이제 예측이 있고요. 안희정 전 지사 측에서 입장을 밝히기로는 이렇게 기자회견을 해서 입장 표명을 하는 것보다는 검찰에 먼저 출석을 해서 그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게 먼저일 것 같아서 그래서 취소한 거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유를 밝히기는 했지만 하지만 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추가 폭로 때문에 아무래도 심적 부담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 또 자칫 잘못하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을 때 그게 또 본인에게 불리하게 발목을 잡을 수도 있으니까 좀 말을 아끼려는 거 아니냐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 속보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마는 검찰이 이제 수사에 나섰는데 안희정 전 지사를 출국 금지시키고 이제 강제 조사에 착수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출국 금지시켰다는 거는 이제 어떤 수사 단계입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사안이 중대하고요. 근데 만약에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소환에 응하지 않고 해외로 도피를 해버리면 사건이 이제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안이 중대한 사건에서 도피 우려가 있으면 출국 금지를 해요. 그런데 뭐 저는 개인적 생각으로는 안희정 지사가 뭐 해외로 도주할 정도의 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차기 유력한 대권 주자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상황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이제 출국 금지를 했다는 것은 이제 검찰의 의지를 좀 보여주는 측면이라고 봐요. 그래서 아무리 권력을 가진 우월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검찰은 평등하게 수사를 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수사가 지지부진하지 않고 한치의 의혹도 없이 조사를 하겠다 이제 그런 명분을 가지고 출국 금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마 본인은 그런 생각일 거예요. 오늘 사실은 굉장히 어떤 공직자고 또 차기 대선 주자고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본인을 굉장히 지지하는 사람이 많고 국민에 있어서도 굉장히 신망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실망을 한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공식으로 나와서 사죄를 하고 그런 게 맞다고 보는데 아까 양 변호사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사죄를 정식으로 해도 엄청난 또 후폭풍에 시달리고요. 또 안 해도 어차피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특히 수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사과문에서 어떤 자기 변명을 한다든가 아니면 지난번 SNS를 통해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였다는 비서실의 그러한 말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결국 수사에 들어가면 이제 본인이 처벌을 받아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 구속 수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의식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는 굉장히 본인이 당황을 해서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하다고 글쎄요, 합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정서적으로 안정돼 있지 못해서 물론 기자회견은 이제 취소가 됐습니다만은 기자회견이 힘들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전했었는데요. 본인은 물론 과거에 그런 행위를 했지만 이렇게까지 비화될 거라는 생각하지 못했겠죠. 그러면 지사라는 그런 신분 또 대권 주자는 신분에서 완전 이제 범죄인이라는 나락으로 떨어진 거잖아요. 그래 엄청난 어떤 그런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에 사실 거의 공황 상태에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마 정상적으로 본인의 어떤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자, 안 전 지사 측은 이제 첫 번째 폭로가 나온 뒤에 추가 피해자는 없다 이렇게 이제 이런 입장이었었는데 어제 추가 피해자가 또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먼저 최초에 그 폭로를 했던 김지은 씨도 추가 피해자가
있다는 식으로 언급했는데요. 같은 그 추가 피해자인가요? 같은 추가 피해자가 아닐 가능성도 사실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김지은 씨가 나와서 밝히기로는 성추행을 좀 당한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 걸로 안다. 그분들도 용기를 좀 내고 국민들이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가 폭로자 같은 경우에는 안희정 전 지사가 이제 2008년도에 만든 하나의 이제 싱크탱크라고 볼 수 있는 그 연구소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그래서 예. 그 직원 같은 경우에는 성추행을 처음에 이제 3차례 당했습니다. 2005년경부터 이제 세 차례 당한 이후에 그 다음에 성폭행으로 된 거거든요. 그래서 성추행 3번, 성폭행 3번 정도의 피해를 당했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안 전 지사 측에서 처음에 김지은 씨 폭로가 있은 이후에 우리 정무라인 쪽에서는 추가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안다. 추가 피해자가 있다는 언론기관의 보도는 명백한 오보다라고 사실 입장을 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조금은 그 결을 바꿔서 보자면 그 정무 라인에서는 없지만 하지만 이제 싱크탱크 직원 중에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섣부르게 이제 그 입장을 내놨다라는 지적도 있게 되는 거고요. 네. 어쨌든 김지은 씨가 얘기한 걸로는 사실은 본인의 굉장히 가까운 지근거리에 있는 같은 도청에 근무하는 그 직원 중에 좀 피해자가 있는 것 같다라는 어투로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 추가 폭로를 한 싱크탱크에서 이제 일하는 연구소에서 일하는 직원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아닐 가능성도 있고 그 말인즉 다른 추가 폭로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추가 폭로 피해자 역시 안 전 지사를 고소할 예정인가요? 그럴 입장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추가 피해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워낙 2005년부터 장기적으로 그 성추행과 성폭행이 이루어져 왔고 본인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에서 어떤 그 경위로 성폭행을 당하겠다라고 다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종교시설에도 성폭행 시도가 있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성폭행이 한 번 있은 이후에는 이제 서울이라든지 이제 호텔, 숙박업소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는데요. 2013년도에 이제 친고죄 폐지된 이후에 있었던 범행이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또 본인의 고소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고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고소를 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할 걸로 보입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또 충격적인 내용이 오늘 김지은과 함께하는 사람들 성명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핵심적인 내용이 대선 경선 캠프에서 성폭력이 만연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죠? 이 내용이 상당히 이제 충격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때 당시 안희정 전 지사가 대선 경선 캠프 이제 활동을 한창 하고 있을 때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리고 민주주의, 인권 이런 가치에 대해서 늘 강조를 하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캠프 내에서는 성추행과 그리고 물리적인 폭력이 만연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진술이 구체적으로 있냐면 노래방에 가서 누군가를 끌어안거나 허리춤에 손을 대는 이런 터치가 있었고 노래와 춤을 강요했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폭행을 당했다는 거예요. 머리를 맞거나 뺨을 맞았지만 하지만 모두 우리가 우러러보는 대선 유력 주자인 안희정 전 지사였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 사람을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너무나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네. 그랬기 때문에 섣불리 의견을 내지 못했다,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김지은 씨가 용기를 낸 점에 대해서 그 당시 경선 캠프에 이제 있었던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힘을 실어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김지은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예. 검찰 전담팀을 꾸려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오후에는 범행 장소가 서울 물론 이제 여러 해외에서도 있었고 국내에서도 있었는데 마포에 있는 오피스텔 압수수색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관련 CCTV 영상을 이제 압수를 한 건데 아직 뭐 영상을 확인한 상황은 아닌가요? 예, 일단 압수해서 확보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성범죄 사건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것들이 되게 CCTV 확보입니다. 영상 확보인데 이번에 압수수색 자체는 아마 CCTV에 좀 중점을 뒀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는 지금 김지은 씨가 지난 2월 25일 날 미투 운동이 한참일 때 이제 그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거든요. 그리고 그날 25일 날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데 24일 날 그 오피스텔 방에 안 전 지사가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25일 날 새벽에 김지은 씨가 그 오피스텔에 들어갔고 몇 시간 후에 나오는 모습이 검찰에서는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 자체는 뭐 나올 때 어떤 표정이랄지 여러 가지 상황 이런 건데 있어서 어떤 상황적 간접적인 증거로서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는 그날 압수한 것에 대해서 이제 분석에 좀 주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 가운데 추가 피해자가 근무했던 안전지사의 싱크탱크 연구소에서 그 안전지사 관련된 문서와 서적을 옮기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뭐 약간 그 시점을 보면 압수수색을 하기 전의 시점이기 때문에 이건 뭔가 증거를 좀 인멸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약간 의심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내부에 있는 물건 자체는 성범죄와 관련해서 이제 증거로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뭐 오피스텔 내에 있는 어떤 침대 위치랄지 아니면 거기서 어떤 강압이나 유력을 당했다고 하면 이제 어떤 현재의 모습 그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런데 그날 옮긴 것이 한 10상자 정도의 서류였던 걸 보입니다. 그 안에 이제 주로 주소 저서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아니 그걸 옮긴 측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2008년쯤에 행사하고 남은 그런 서류들이 있는데 이게 뭐 어떤 중립성이 어긋난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서류들을 가져온 것이지 성범죄와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려는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압수수색 직전에 이러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검찰 조사를 받게 될 안전지사 이제 변호사 선임 이제 하고 있겠죠. 뭐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앞으로 검찰 조사는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안 지사가 SN을 통해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 그 부분에서는 좀 아니다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면 언뜻 보면 이건 뭐 자백을 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아마 수사를 받게 되면 아마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 그 유력이나 강압은 없었다. 이렇게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지금 김지은 씨만 해도 4번의 성폭행이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본인이 그걸 인정했을 때 그건 본인에게 형사적으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구속 수사의 가능성이 크고요. 더군다나 법원에서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지금 새로 추가 폭로한 그 피해자 같은 경우에도 적어도 성폭행이 3번, 강제추행이 3번 정도 있었다고 한다면 이거 전체로 합치면 사실 상습성이 인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제가 볼 때는 범행 자체에 대해서는 물론 성관계를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잘못됐지만 강제나 아니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유력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었다. 그렇게 전략적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덧붙여서 그 정봉주 전 의원이 성추행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그 서울시장 출마 회견을 이제 연기를 했었는데 어제 무소속 서울시장 예비 후보에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으로 했다가 오늘은 다시 무소속으로 수정을 했다는 거죠.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예비 후보를 등록을 할 당시에는 정봉주 전 의원이 민주당 소속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은 무소속으로 예비 후보 등록을 해야 하는데 뭐 나중에 복당될 거 예상했다 하더라도 이제 복당은 해봐야 하는 거잖아요. 복당이 또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예비 후보 등록 당시에는 본인이 무소속이기 때문에 사실 무소속 후보로 예비 후보를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등록을 한 거죠. 그래서 본인이 몰랐던 건가요? 이제 본인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대부분 본인이 직접 하지 않습니다. 밑에 이제 선거 사무원을 통해서 하는데 그것은 아마 적어도 후보에게 결재를 맡고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 그 명백히 잘못된 예비 후보 등록이죠. 그래서 선관위에서는 아니 아직 복당이 되지 않아서 민주당 후보가 아닌데 왜 이렇게 했느냐고 이제 확인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소속 후보로 정정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마 그 출마 그 선언을 중단한 것인지 아니면 아예 아직 않기로 한 것인지 그것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출마 선언을 하려다 이제 5분 전에 그걸 취소를 했기 때문에 향후에 추가 폭로가 있더랄지 아니면 현재 폭로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따라서 출마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성추행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본인이 상당히 이제 강력하게 바로 반발한 그런 케이스죠. 그렇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건 완벽한 소설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폭력을 당했다, 나는 이제 강제 추행을 당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때 당시 이제 대학생이라고 하거든요. 대학생의 시절에 한 호텔로 이제 불러가지고 수감되기, 그러니까 정봉주 전 의원이 그때 당시에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감을 됐는데 수감되기 한 3일 전에 나를 호텔에서 강제로 추행했다, 키스하려고 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봉주 전 의원은 사실 무근이고 소설이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역시 안 전 지사와 같이 기자회견을 하려고 예정이 돼 있다가 이것 부분도 사실 취소를 하고 그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딱히 명확한 그런 반론은 또 제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대중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평소에 그렇게 미투에 대한 소신을 즉각적이고 명확하게 SNS를 통해서 밝혀왔던 이 정봉주 전 의원이 왜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좀처럼 입을 열고 있지 못할까라는 또 사실 의혹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피해자가 추가로 어떤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정봉주 전 의원이 어떤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건가요? 정봉주 전 의원인데 지금 입장으로는 변호인을 통해서도 이거는 완벽한 소설이고 어떻게 그렇게 디테일하게 기억을 할 수 있느냐라고 강력하게 지금 미투 폭로를 한 사람을 그 피해자를 반발을 심하게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본인이 이건 명예훼손이다라고 고소를 할 여지도 있어 보이고요. 사실 이게 2011년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미 이게 친고죄 조항이 있을 때 당시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분이 따로 이제 뭐 고소를 하게 될지 아니면 그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할지 여부는 사실 미지수지만 어쨌든 정봉주 전 의원 입장에서는 서울시장 출마도 사실은 지금 미지수가 됐고 정치인으로서의 좀 이미지도 타격을 입은 상태입니다. 자, 문화예술계 미투 소식도 살펴봐야 될 텐데요. 다양한 방면으로 이제 파장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고은 시인 그리고 연극 연출가 이윤택, 오태석 씨의 작품이 교과서에서 삭제될 예정이라고 하죠? 교과서에서 지금 고은 시인 같은 경우는 이제 고은 시인의 작품 한 교과서에 한 11건 정도 실려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오태석 씨랄지 이윤택 씨의 어떤 작품 그리고 본인들의 이름이 교과서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이제 전체적으로 다 삭제가 될 예정이 있습니다. 일부 한 곳에서 이제 고은 시인과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을 안 했다고 하는데 이제 3월 중에 이제 삭제를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이제 교과서에 실려 있는 특히 이윤택 씨, 오태석, 고은 시인과 관련된 작품 그리고 아마 이름은 교과서에서 사라질 것 같습니다. 외신을 통해서 성추행 사실을 부인했던 고은 시인, 국내 언론에 이제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부인이 앞으로 어떤 언론과도 인터뷰하지 않겠다 이런 뜻을 밝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대로 침묵으로 일관할 것 같죠? 아무래도 고은 씨는 그렇게 이제 노선을 잡은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저는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국내에서 이게 발생한 일이고 많은 국내에 있는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피해자 역시도 국내에 있는 겁니다. 이런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그 영국에 있는 그 외신을 통해서 입장을 발표하고 그것도 마치 본인이 모함을 당하고 있는 듯한 그런 취지로 이제 인터뷰 그 입장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정말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본 그런 대응인가, 그런 대응 방식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의아하고요. 그리고 이 이제 고은 시인 부인과 이제 고은 시인의 그런 외신 보도라든지 입장 발표가 있은 이후에 최영미 시인이 본인의 SNS를 통해서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가 없던 일을 만들었겠느냐, 없던 날조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만약에 이런 문화예술계에 대한 그런 진상조사 기구가 마련이 되면 거기에 가서 내가 제대로 진술을 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래서 고은 시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목격자도 있고 당했다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진술들이 많은 이런 상황에서 고은 시인이 이렇게 국내에서 촉망받고 많은 이제 문학의 거장으로 이렇게 소개가 된 분이라면 한 번쯤 나와서 그래도 입장을 발표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추행 의혹의 법적 대응을 요구하면서 강경 대응하던 음악인 남궁현 씨 결국 5번째 피해자까지 등장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5번째 피해자가
지난 그 4번의 그 피해자들이 고발한 거를 보고 용기를 얻어서 내가 나오기로 결심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5명의 피해 상황을 보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 수법이 비슷하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신의 작업실, 집으로 불러서 사진이 필요하다, CG 작업이 필요하니까 너의 나체 사진을 보내달라, 아니면 직접 내가 그 나체를 찍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뭐 마사지도 시켰다고 하고요. 진술들과 그리고 그 집, 남궁현 씨의 집과 작업실에 대해서 진술하는 게 굉장히 상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신빙성은 있게 이제 수사기관에서 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요. 하지만 남궁현 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본인은 결백하다라는 입장을 밝힌 이후에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피해자들이 추가로 또 사실 나올 수도 있고, 지금 뭐 목격자도 나왔거든요. 남성 목격자는 남궁현 씨의 핸드폰에 다수의 여성 사진이 이제 몸 사진이 나와 있는 걸 봤다라고 한 목격자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남궁현 씨에 관해서는 추가 피해 폭로가 또 더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본인은 이제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고 민형사 고소를 하겠다는 입장인데 아직 소장은 접수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요. 접수하지 않았다고요? 이전에는 이제 변호사가 그 기자 인터뷰 통해서 언론에 좀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완전히 날조된 사실이다. 그래서 당연히 법적 대응한다 이렇게 취지로 갔었는데 4번째 피해자가 나오고부터 변호인과도 연락이 두절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잠잠해졌단 말이에요. 그것은 아마 처음에 피해자 나타났을 때 허위 사실이라는 명예훼손이랄지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면 결국 이제 자기의 진실성을 밝힐 수 있고, 추가로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 해서 굉장히 강한 그런 태도를 취한 거 보여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태도 자체가 이제 다른 피해자들로 하여금 더 미투를 하게 만들었다고 봐요. 근데 사실 뭐 안희정 지사도 전 지사도 마찬가지고 지금 미투가 흘러가는 방향을 보면 처음에 누가 문제를 제기하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이걸 부인을 합니다. 그럼 부인을 하면 그걸 본 다른 피해자들이 분개를 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궁현 씨가 이제 전형적인 그런 경우죠. 이제까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중에서 법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한 사람은 거의 남궁현 씨가 뭐 유일하다시피 했어요. 그렇지만 조민기 씨도 마찬가지고 뭐 조재현 씨라든지 이윤택 씨 다 마찬가지죠. 결과적으로 처음에 피해자가 나타나고 그대로 계속적으로 아주 들불처럼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생겼기 때문에 본인이 제가 볼 때는 이전에 처음에 그렇게 허위사실이라는 명예훼손을 하겠다는 그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기는 좀 힘들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 세계 여성의 날이기도 한데요. 정부가 직장과 문화예술계 성희롱 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잠깐 요약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미 실명으로 미투 운동에 참여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가지 않도록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즉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하겠습니다.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신속한 조사와 엄중한 법적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가 할 일이고 정부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정부가 오늘 성폭력 근절 대책 좀 구체적인 내용도 있는데요. 이제 처벌을 좀 강화하고 이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이게 그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발표한 대책 중에는 공소시효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같은 경우 현행 7년의 공소시효인데 이걸 10년으로 늘리고, 그리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같은 경우에는 현행 5년에서 이제 7년으로 연장하기로 한 내용도 포함이 됐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기존에 뭐 징역 5년 이하였던 거를 10년 이하, 정말 파격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2배가량을 확 늘린 거기 때문에 그 처벌을 명백하게, 그러니까 강력하게 하겠다라는 그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저는 피해자들의 이제 2차 피해를 조금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되면 상당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안전지사에 대한 그 미투 운동을 한 그 김지은 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언론에서 굉장히 선정적으로 지금 보도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일반 그냥 인터넷 커뮤니티상에서 뭐 이렇게 합성한 사진까지 퍼지면서 굉장히 많은 또 이제 추가 피해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정부가 2차 피해 가해자에 대해서는 또 엄벌하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소환 통보한 지 이틀 지났는데요. 아직까지 확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해요. 지금 예정은 14일에 출석하라고 요구를 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14일에 출석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출석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8일이나 남겨놓은 시점에서 통보를 했고요. 또 사실은 뭐 갑자기 수사를 해서 갑자기 소환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전부터 계속 오랫동안 단계적으로 수사를 하면서 이제 추가적인 범죄 사실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그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아마 다 준비를 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8일이나 남겨둔 상태에서 소환을 했는데 시간이 모자란다. 그것은 좀 뭐 말이 되지 않을 것 같고 예. 아마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검찰이 소환한 날짜에 호락호락 가는 것이 기싸움에서 지는 것이 아니냐. 예. 그래서 소환 일자를 좀 변경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검찰에서는 못을 박았습니다. 변경은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중앙지검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을 하면 말이죠. 업무가 다 마비가 돼요. 네. 그러면 엄청난 거대한 조직의 규모에서 뭐 피고인, 피의자, 참고인 다 소환 날짜를 다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날 최하 몇백 명이 검찰청 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14일 날은 다 그 정지가 미리 지금 비워놓은 조율을 해야죠. 거죠. 그렇기 예. 때문에 아마 검찰에서는 그게 불가하다고 생각할 것이고 사실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 소환 일정을 뭐 변경한다고 해서 본인에게 뭐 유리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부적으로 약간 뭐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그 날짜에 아마 소환에 응할 가능성이 크다. 네. 그렇게 보고요. 근데 이제 변호인 선임계도 아직 제출하지 않은 이유는 선임계를 제출하면 이거 검찰에서 계속 전화를 하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본인들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답을 줘야 하기 때문에 선임계는 좀 늦게 내려고 전략을 좀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예. 변호인단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일단 외부에서 변호인을 영입해서 하려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일단은 뭐 변호인 자체도 굉장히 부담을 가질 것이고 일부 언론에는 뭐 변호사 비용의 문제가 있어서 대형 로펌을 선임하지 못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사실 뭐 다스와 관련된 부분도 수조고 차명재산도 뭐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지 않은 것 같고 단지 대형 로펌이랄지 아니면 그래도 경력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면 변호사 비용도 많이 들겠지만 변호사가 어떻든 간에 의뢰인에게 좀 우호적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변호사들이 상당히 이름이 알려진 변호사들은 사건을 좀 꺼려하지 않나 싶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그런 변호사들이 변론을 하는 게 맞다고 결론을 내린 것 같고 그 변호사들이 모여서 지금 새로운 로펌을 만들어서 대응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측근들에 의해서 구성된 변호인단을 구성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조사 방식이라든지 예우 이런 거는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많이 참고하겠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게 전직 대통령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려면 경호라든지 굉장히 신경 쓸 게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이제 예우를 받고 있는 지금 신분상의 이제 지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호 라인부터 해가지고 그때 어떤 동선으로 어떻게 조사실에 가서 조사를 받을지부터 그리고 일반인 출입을 어디까지는 하고 막고 또 기자들도 뭐 그날 이렇게 비표를 받고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소환을 했을 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아마 따를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렇게 움직임이 힘들다 보니까 한 번에 다 몰아서 이제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한 번 소환되면 뭐 장시간 밤샘 조사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 양지민 변호사 두 분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엄청난 또 후폭풍에 시달리고요. 또 안 해도 어차피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특히 수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사과문에서 어떤 자기 변명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지난번 SNS를 통해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였다는 비서실의 그러한 말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결국 수사에 들어가면 이제 본인이 처벌을 받아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구속 수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의식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는 굉장히 본인이 당황을 해서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하다고 글쎄요, 합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정서적으로 안정돼 있지 못해서 물론 기자회견은 이제 취소가 됐습니다만은 기자회견이 힘들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전했었는데요.
본인은 물론 과거에 그런 행위를 했지만 예. 이렇게까지 비화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겠죠. 그러면 지사라는 그런 신분 또 뭐 대권 주자는 신분에서 예. 완전 이제 범죄인이라는 나락으로 떨어진 거잖아요. 그래 엄청난 어떤 그런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에 뭐 사실 거의 공황 상태에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예. 아마 정상적으로 본인의 어떤 결정,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안전지사 측은 이제 첫 번째 폭로가 나온 뒤에 추가 피해자는 없다 이렇게 이제 이런 입장이었었는데 어제 추가 피해자가 또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먼저 최초에 그 폭로를 했던 김지은 씨도 추가 피해자가 있다는 식으로 언급했는데요. 같은 그 추가 피해자인가요? 같은 추가 피해자가 아닐 가능성도 사실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김지은 씨가 그 나와서 밝히기로는 성추 예, 공보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추가 성폭행 폭로가 나온 가운데 안 전 지사는 오늘 예정돼 있던 기자회견을 취소했습니다. 갑작스레 기자회견을 취소한 배경 그리고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죠. 향후 검찰 조사는 어떻게 진행될지 알아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양진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 공보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지사 일단 지금 연락이 지금 안 돼 있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간단히 입장을 밝힌 바가 있었는데 오늘 3시에 입장 발표를 하기로 해서 이제 뭐라고 할지 상당히 이제 궁금했었는데 갑자기 그는 취소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3시로 사실 기자회견이 예정이 돼 있었고 예. 국민들 앞에서 그래도 일정 부분 이제 사과 의미를 좀 표명할 걸로 예상이 됐었습니다. 예. 근데 그 사이에 돌발 변수가 나온 게 이제 추가 폭로자가 나왔거든요. 예. 그 전에 이제 비서인 김지은 씨 외에 다른 사람이 추가 피해를 당했다라고 얘기를 나오면서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뭐 성추행과 폭행을 당했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안희정 전 지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해명까지도 사실 추가로 기자회견장에서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룬 거 아니냐라는 이제 예측이 있고요. 안희정 전 지사 측에서 입장을 밝히기로는 이렇게 기자회견을 해서 입장 표명을 하는 것보다는 검찰에 먼저 출석을 해서 그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게 먼저일 것 같아서 그래서 취소한 거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유를 밝히기는 했지만 하지만 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추가 폭로 때문에 아무래도 심적 부담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 또 자칫 잘못하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을 때 그게 또 본인에게 불리하게 발목을 잡을 수도 있으니까 좀 말을 아끼려는 거 아니냐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 속보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은 검찰이 이제 수사에 나섰는데 안희정 전 지사를 출국 금지시키고 이제 강제 조사에 착수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출국 금지시켰다는 거는 이제 어떤 수사 단계입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사안이 중대하고요. 예. 근데 만약에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소환에 응하지 않고 해외로 도피를 해버리면 이제 사건이 이제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안이 중대한 사건에 있어서 도피 우려가 있으면 출국 금지를 해요. 그런데 예. 뭐 저는 개인적 생각으로는 안희정 지사가 뭐 해외로 도주할 정도의 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차기 유력한 대권 주자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상황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이제 출국 금지를 했다는 것은 이제 검찰의 의지를 좀 보여주는 측면이라고 봐요. 그래서 아무리 권력을 가진 우월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검찰은 평등하게 수사를 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수사가 지지부진하지 않고 한치의 의혹도 없이 조사를 하겠다 이제 그런 명분을 가지고 출국 금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마 본인은 그런 생각일 거예요. 오늘 사실은 굉장히 어떤 공직자고 또 차기 대선 주자고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본인을 굉장히 지지하는 사람이 많고 국민에 있어서도 굉장히 신망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실망을 한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공식으로 나와서 사죄를 하고 그런 게 맞다고 보는데 아까 양 변호사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사죄를 정식으로 해도 장기적으로 그 성추행과 성폭행이 이루어져 왔고 본인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에서 어떤 그 경위로 성폭행을 당하겠다라고 다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한 종교시설에도 성폭행 시도가 있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성폭행이 한 번 있은 이후에는 이제 서울이라든지 이제 호텔, 숙박업소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는데요. 2013년도에 이제 친고죄 폐지된 이후에 있었던 범행이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또 본인의 고소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고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고소를 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할 걸로 보입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또 충격적인 내용이 오늘 김지은과 함께하는 사람들 성명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핵심적인 내용이 대선 경선 캠프에서 성폭력이 만연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죠? 이 내용이 상당히 이제 충격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때 당시 안희정 전 지사가 대선 경선 캠프 이제 활동을 한창 하고 있을 때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리고 민주주의, 인권 이런 가치에 대해서 늘 강조를 하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캠프 내에서는 성추행과 그리고 물리적인 폭력이 만연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진술이 구체적으로 있냐면 노래방에 가서 누군가를 끌어안거나 허리춤에 손을 대는 이런 터치가 있었고 노래와 춤을 강요했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폭행을 당했다는 거예요. 머리를 맞거나 뺨을 맞았지만 하지만 모두 우리가 우러러보는 대선 유력주자인 안희정 전 지사였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우리가 수행을 좀 당한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 걸로 안다. 그분들도 용기를 좀 내고 국민들이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가 폭로자 같은 경우에는 안희정 전 지사가 이제 2008년도에 만든 하나의 이제 싱크탱크라고 볼 수 있는 그 연구소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그래서 예. 그 직원 같은 경우에는 성추행을 처음에 이제 3차례 당했습니다. 2005년경부터 이제 세 차례 당한 이후에 그 다음에 성폭행으로 된 거거든요. 그래서 성추행 3번, 성폭행 3번 정도의 피해를 당했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안 전 지사 측에서 처음에 김지은 씨 폭로가 있은 이후에 우리 정무라인 쪽에서는 추가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안다. 추가 피해자가 있다는 언론기관의 보도는 명백한 오보다라고 사실 입장을 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조금은 그 결을 바꿔서 보자면 그 정무 라인에서는 없지만 하지만 이제 싱크탱크 직원 중에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 섣부르게 이제 그 입장을 내놨다라는 지적도 있게 되는 거고요. 네. 어쨌든 김지은 씨가 얘기한 걸로는 사실은 본인의 굉장히 가까운 지근거리에 있는 같은 도청에 근무하는 그 직원 중에 좀 피해자가 있는 것 같다라는 그 어투로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 추가 폭로를 한 싱크탱크에서 이제 일하는 연구소에서 일하는 직원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아닐 가능성도 있고 그 말인즉 다른 추가 폭로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추가 폭로 피해자 역시 안 전 지사를 고소할 예정인가요? 그럴 입장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추가 피해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워낙 2005년부터